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새벽 3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한라산 윗에 오르면 1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라산 1100도로에는 모든 차량이, 516도로와 산록도로에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1.3도, 서귀포 0도 등 0도에서 1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며 월동무 산지 격리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회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에 엄피해를 입은 월동무. 속이 검게 변하면서 최근 공판장에 보낸 무의 10%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3.3제곱미터당 363원에 불과한 대체 파종 비용이 전부입니다. 도의원들은 밭작물 안정기금으로 월동무를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대파비 농약대로 하면 300 얼마부터 시작해서 58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장 투자를 합니다. 세척합니다. 제주도지사 앞으로 서귀포 시장이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지금 국장선에서 자르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지만 제주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피해가 심한 상황이라며 시장 격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가격이 좋은 현상에서 그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보상한다는 거는 재해는 재해 복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보상적인 성격이지. 제주도는 농가 보상비 산정 기준 현실화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률 인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멍든 농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장기간 천막 농성까지 불러왔던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2차례나 협상이 결렬돼 일부 학교의 수업 차질까지 우려됐지만 새 학기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무기간이 4년이 넘은 강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강사를 충원하지 않되 학교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해고자를 이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의안이 나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는 아니라고 보고 법원 확정 판결 시에 따른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제도가 이어지고 아니고 그런 그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현안이 타결되면서 민주노총도 48일 만에 이곳 교육청에서 이어온 천막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영어회화 강사가 무기계약직인지와 사용자가 교육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사채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38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33살 정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436%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66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꿈꾸죠. 어른과 아이, 지역사회가 함께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컴퓨터에 설계도를 그리면 그대로 사물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작동 원리와 제작 과정을 직접 보고 배웁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에 들어선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진로 탐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서귀포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전국 7곳의 센터 가운데 가장 큰 660제곱미터 규모. 전문 지도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시간 관리와 학습 방법 등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상담사 육성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읍면 지역으로 파견돼 지역 학생들의 학습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가 이런 것이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자원하시는 분들이나 되시는 인재들을 모시고 다시 저희가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 동아리실도 운영되고 지역 공공기관과 호텔, 식당 등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도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장소에 가거나 이런 데 와서 많이 경험을 쌓다 보면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는 제주시 연동에 옛 도지사 공간에도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잇는 평생학습 기반 시설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입맛을 돋우는 봄 미나리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요. 연중 따뜻한 온천물로 재배한 포항 온천 미나리가 소비자들을 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이 미나리 손질로 바쁩니다. 논에서 수확한 미나리를 한번 다듬은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기를 반복하면 청정 미나리로 상품화됩니다. 일명 온천 미나리입니다. 인근의 지하 180m에서 뽑아올린 따뜻한 온천수를 먹고 자라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 정도 출하도 빠르고 그만큼 부드러워 식감도 좋습니다. 원래는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맛과 향이 억수로 부드럽고 먹기에 참 좋습니다. 온천 미나리 출하 시기는 2월 중순부터 한 달여 정도로 가격은 500g 한 단에 5,000원으로 농한기 수입으로는 제법 짭짤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12년 처음 온천 미나리를 재배한 뒤 지금은 11,000여 제곱미터에서 한 해 8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광 온천 미나리는 고소득 작목이라 우리 포항시에서는 새소득 작목 개발 차원에서 미나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드문 온천 미나리가 농가 수익은 물론 농한기 일손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계절은 봄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3일 전에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바람은 많이 잦아들어서 체감 온도는 크게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이 체인을 감아야 하고요. 516도로와 제1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이 산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낮부터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지만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0도, 구자와 성산 1도,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주공항에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인이 방 안에 화목 난로를 켜둔 채 외출한 사이 난로에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신방식 양창윤 예비후보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치석 예비후보가 자신들을 공무원 뇌물수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음해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양치석 후보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시 지부는 성명을 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경선 후보로는 오창순 동홍동 민속문화보존회장과 윤춘광 전 도의원이 확정됐고 선거군의 당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제주시 원도심권의 이 중앙병원이 개원 2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제주시 1도 2동의 이 중앙병원을 2호동의 S중앙병원과 통폐합하기 위해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 중앙병원에 1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해 내과와 재활의학과 진료는 유지할 예정이지만 원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33년 만에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문을 연 신청사는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장과 민원실, 수유실 등 고객 이용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1983년 건립됐던 제주시 건입동의 옛 청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여 명으로 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제주 지역 화장품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1개 화장품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398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화장품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청정 이미지인 제주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종업원 수가 3명 미만인 업체가 58%나 돼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차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용 자동차 32건을 적발해 7,500여만 원을 환수하고 25건을 지급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인 택시와 화물 자동차는 모두 8,760여 대입니다. 지방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에서 사후 정산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민간 보조금 비리신고센터와 비리신고 포상금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정산 때 회계세무법인 회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경우 페널티를 강력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